여러분, 어제 저녁에 치킨 한 마리 시켜 드셨나요? 화면에 떠오르는 빨간 배달 가방, 따뜻한 음식, 편리함. 소비자 입장에서는 2만 원이 넘는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지겠지만 그 치킨을 튀긴 사장님의 통장에는 얼마가 남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각종 수수료와 배달비를 떼고 나면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순이익은 고작 1,000원 남짓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한두 가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출이 1억 원이 넘는데 집세를 못 내서 파산하는 식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더 가난해지는 시스템. 이게 2025년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마주한 잔인한 현실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외식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배달 플랫폼의 해부학을 통해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무너지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를 보시죠. 서울 강남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 월 매출 3천만 원, 하루 평균 50건의 주문이 들어옵니다. 숫자만 보면 성공한 사업자 같죠? 하지만 장부를 펼쳐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치킨 한 마리 판매가 2만 원. 여기서 먼저 떼어가는 게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6.8%, 1,360원. 결제 수수료 3%, 600원. 배달비 부담 3,000원, 사장님이 일부 부담. 광고비, 깃발, 월 50만 원 분산, 건당 약 1,000원. 여기까지만 해도 5,960원이 사라집니다. 판매가의 거의 30%입니다. 남은 돈 14,040원. 이제 실제 원가를 빼볼까요? 재료비 40%, 8,000원, 인건비 분산 2,500원, 임대료 분산 1,500원, 전기, 가스, 기타 1,000원. 남은 순이익은 1,040원. 치킨 한 마리를 튀기고 포장하고 주문을 받고 재고를 관리하고 이 모든 노동의 대가가 고작 1,000원입니다. 김 사장님은 하루 12시간씩 일합니다. 한 달에 쉬는 날은 이틀. 그렇게 50건을 팔아도 하루 순수익은 5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이게 과연 사업입니까? 아니면 플랫폼을 위한 노동입니까? 이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디지털 통행세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 미스터 피자를 기억하시나요? 한때 대한민국 1위 피자 브랜드였던 미스터 피자가 왜 갑질의 상징으로 추락하며 몰락했는지. 워너 일가의 친인척 회사를 끼워 넣어 치즈 통행세를 챙겼습니다. 가맹점지들이 치즈를 사려면 반드시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본사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죠. 점주들의 피와 땀을 짜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탈적 구조가 배달 앱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통해 더 교묘하고 잔인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없으면 장사 못하지 않느냐고요. 맞습니다. 2025년 외식업 매출의 60% 이상이 배달로 발생합니다. 플랫폼 없이는 고객을 만날 수조차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상생이 아닙니다. 명륜 진사갈비를 기억하시나요? 가맹점주들에게 3%로 빌린 돈을 15%로 빌리면서 이자 장사를 했던 그 회사. 본사는 점주들을 파트너가 아니라 수탈 대상으로 봤습니다. 지금 배달 플랫폼이 하는 일이 이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더 소름 끼치는 건 플랫폼들은 이제 알고리즘으로 통제합니다. 검색 노출 순위를 조작하고 광고를 사지 않으면 고객 눈에 띄지도 않게 만듭니다. 내가 낸 가게인데 내 가게가 보이려면 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내 집 앞에 담을 쌓아놓고 이 담을 넘고 싶으면 돈 내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49만 개의 사업장이 폐업했습니다. 하루에 1,300개 꼴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장사가 안 되어서가 아니라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편의점을 보세요. 한 달에 100개씩 폐업하고 있습니다. 무인사진관 인생 네컷의 매장은 2023년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입장벽은 낮고 플랫폼과 본사만 배불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한 파스타 레스토랑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 매출 5천만 원인데 통장에 남는 건 200만 원도 안 돼요. 아르바이트생 월급도 제때 못 주는데 플랫폼 수수료는 한 푼도 안 깎아줘요. 익산의 한 치킨집 사장님은 폐업 직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노예계약인지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일할수록 빚만 늘어요.
단기적으로는 플랫폼의 이익이 늘어나겠지만 결국 사장님들이 무너지면 플랫폼도 망하게 될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플랫폼은 여러분의 파트너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주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소장농을 생각해 보세요. 땅 주인은 씨앗도 주고 농기구도 빌려줍니다. 대신 수확의 70%를 가져갑니다. 농부는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합니다. 지금 플랫폼이 하는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고객을 연결해주고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배달 라이더를 붙여줍니다. 대신 매출의 30에서 40%를 가져갑니다. 은행 적금만 들고 있는 사람이 은행의 자금 조달원이 되는 것처럼 플랫폼에만 의존하는 사장님은 플랫폼의 수익 창출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시스템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자신만의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직접 주문 채널을 늘리는 탈플랫폼 전략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자체 전화 주문 등 플랫폼 수수료 없이 손님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를 만드세요. 어느 분식집 사장님은 단골 손님 300명에게 카톡 채널을 열어서 월 수수료 200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그 돈으로 재료를 업그레이드하고 가격을 낮췄습니다. 결과는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둘째, 소비자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소비는 곧 투표입니다. 약탈적인 수수료를 챙기는 플랫폼 대신 지역 화폐나 직접 주문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동네 식당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외면하면 그들은 도태됩니다. 셋째, 경제의 흐름을 읽으세요. 세상은 불공정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돈은 항상 줄 맨 앞에 선 기득권과 플랫폼에게 먼저 흘러가고 여러분에게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멀건 국물만 남겨지니까요. 하지만 이 구조를 알고 대응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10년 뒤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2026년 준비되지 않은 자영업자와 청년은 경제 시스템 밖으로 버려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튀기고 굽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이제는 경제의 흐름을 읽고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 똑똑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작은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1,000원의 이익에 절망하지 말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주인이 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첫 번째 투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